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평일에도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야 한다. 기본 1시간은 대기해야 한다. 소아과를 지원한 전공의가 없어서 병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부산은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 함께 짚어보죠. 김형철 부산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요즘 소아과 진료를 보려면 평일에도 오픈런을 해야 한다는 말, 즉 병원이 문을 열자마자 뛰어나가야 된다는 건데 부산의 상황도 다르지 않죠? 예,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더 부족하면 부족했지 나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린이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우리 부산의 현실을 보자고 하면은 오픈런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네. 오픈런을 할 수 있는 병원도 지금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와, 오픈런을 하면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라는 걸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맞습니다. 예. 응급 환자일 경우에는 어떨까 싶은 거예요. 119 구급대로 이송을 해도 소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지금 제가 이번 시정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 소개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오. 소방재난본부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구군별 그 소아청소년 이송 환자 수를 보니까 7,500건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7,500명 중에서 총각을 다투는 심정지 환자가 34명이 넘어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19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소아 환자를 픽업을 해서 병원에까지 가는 시간이 16개 구군 모두에서 거의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와. 58분 58초가 소요되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119에 신고하는 환자들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적재적소에 올바른 진료를 받아야 생명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텐데요. 네. 지금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는데 1시간이 소요되니 이거는 말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다시 재이송된 건수가 네. 상당합니다. 지금 거의 800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역시도 뭐냐면은 그마저도 병원에 가니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없거나 네. 상주를 하고 있지 않아서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이송하는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부산은 사실 대도시에 속하잖아요. 그런데도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1시간이 걸린다는 게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대체? 이게 지금 일단은 의사들이 부족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교 출산율이 지금 0.78명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가 없으니까 소아청소년과도 점점 줄어든다는 논리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을 그냥 눈 감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국가가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리고 우리 정치권, 우리 행정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경제 논리에 밀려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일반 때 평소에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좀 진료를 해도 생명하고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필수 의료 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총각을 다투고 있거든요. 네. 적재적소에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 필수 의료를 그동안의 경제 논리로 받아보니 지금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아픈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건데. 자, 그럼 예, 부산에 맞습니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응급 의료 기관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부산에 응급의료센터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건역응급의료센터, 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등을 포함하면은 네. 총 흔히 말하는 우리가 24시간 운영하는 응급병원이 35개소가 넘는데요. 네. 우리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계 구조도 특이하고요.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의들이 필요한데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상주하는 병원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이요? 예,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35곳 그러니 중에 한 곳만 이제 소아 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매일 당직을 서는 병원이 총 35개소 대형 병원 중에 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야, 굉장하네요. 심각한 그러면.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인구 330만 부산에 네, 소아청소년 중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네. 심각한 우리 한우들. 네. 이런 의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곳도 아니고 한 명이라는 예, 거죠?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예. 와. 자, 그러면 부산에서는 어린이 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을 위해서 뭐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걸로는 한참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우리가 중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 열이 나거나 아니면 야간에 조금 필수한 그 긴급하게 의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즉, 그런데 이 병원도 네. 우리 집 근처에 있어야지. 예를 들면 애가 갑자기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종합병원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원급을 가서 적재적소에 치료를 받으면은 응급실 부하가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우리가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이 한 곳밖에 없으니까 경증 환자도 중증 환자도 심각한 생명을 다투는 환자도 모두 그 병원을 찾다 보니까 집중이 되어가지고 네. 로드가 걸려서 오히려 심각한 환자들이 더 위험에 처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금 10년 정도 된 제도입니다. 네. 야간에 그러니까 야간에 그 응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2014년도에 시범 사업을 설치한 건데요. 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에는 단 3곳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위치적으로도 동부상권역인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에 이렇게 있어서 구군별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요.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병원에게 이 사명감을 주고 나서 우리 행정이나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 방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 방향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을 한 근거가 없고 네. 그다음에 지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이 그냥 너네들 의료 수가에 따라 가지고 네.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라 하는데 실제로 야간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의사 인력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야간 운영 경비도 들어가고 간호사들 여러 가지 인건비 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경제 논리로 보면은 당연히 그냥 알아서 독립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 병원들은 돈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을 신청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갈 곳이 점점 사라지게 된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중증 질환을 가진 소아 환자도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상급 맞습니다. 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한 달이나 기다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건데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배가 아파도 그렇고 네. 머리가 조금 아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 아들 딸들이잖아요. 네. 다 좋은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탓할 수가 없기에 네. 우리 공공에서는 이런 응급 환자들이 내가 적재적소에 맞는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갈 수 있는 통합 콜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119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어린이 환자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고도의 전문 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가능한지를 구별해주고 이렇게 서로 분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네.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전부 상급 종합병원에 몰리다 보니까 네. 이 상급 종합병원에는 처리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총각을 다투는 우리 응급 환자들이 설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얼마 전에도 보면은 119 구급차에 실려서 생명을 잃은 우리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소개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간다면 지금은 의사도 없고 어린이 병원도 없고 응급센터도 포화 상태가 되면은 네. 나중에는 우리 다 함께 뭐 지금 갈 곳이 없어지는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가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사회적 시스템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이 되는 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에 맞게끔
우리가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음. 실제로 생명과 관련되는 우리가 내과, 그다음에 소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등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런 응급 의료 영역을 공공에 포함을 시켜서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관리까지 전담을 해야지만 저는 우리 소아 청소년 의료 시스템이 바르게 구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의 수도 들어갈 텐데 아까도 네네.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요즘에 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마저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도 네네. 심각하죠? 예, 우리 부산은 흔히 말하는 우리 부산의 뭐 고신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동아대라든지 뭐 인제대라든지 이렇게 병원들이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2년 연속으로 지금 우리 소아 청소년 전담의가 신청을 하지 않는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의사들이 내가 소아 청소년 의사가 되겠다라고 신청한 건수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만 하더라도 네. 전국 소아 청소년 우리 신청률이 네. 한 10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족을 했어요. 전공의 지원율이. 그러네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전국이 15.9%가 됐습니다. 와, 5년 만에요? 예, 이게 소아 의료 전달 체계의 위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부산대는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부산 양산부산대병원, 해운대 백병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2023년도는 모두가 제로고요. 와. 예. 어마어마. 2022년도에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3곳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이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담의들이 전문의들이 업무가 가중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분들도 계속 이 길을 회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피하게 되다 보면 신입생들이 점차 계속 더 안 들어올 거고 그럼 그렇죠. 결국은 소아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의료 체계는 이거는 붕괴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이미 수차례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니까 기피하는 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는 줄고 또 그럼 네. 남은 의료진의 업무 강도는 더 올라가고 결국 악순환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시스템이 붕괴될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짚은 후에 그래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예, 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라든지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진료기관을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금액들이 이번 지금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아 순환 당직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아까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 등도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부산에 맞게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소아 응급 의료 체계에 더해서 우리 부산만이 필요하는 부산의 특성이 담긴 그런 부산형 소아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놀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드 부산 김영철 부산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